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언젠가 제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대화법에 관한 영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화법인가 했더니 바로 판소리의 추임새에서 가져온 대화법이었어요. 여러분 판소리 들으시다 보면은 얼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러면서 우리 명창이 완창하도록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육아에서 여러분들이 공감 육아, 공감 대화, 소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뭘 도와줄까? 이런 게 바로 공감 대화인데요. 판소리의 추임새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 교육 강연에서, 칼럼에서 고전에서 꽤 많은 육아 비법들을 가져왔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것이 시대를 달리해서 재해석할 수도 있고요. 영원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고전에서 찾는 21세기 육아 비법 가운데에서 첫 번째 기본은요.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맹자죠.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시죠. 역시 성선설 주장하신 분답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측은지심을 얘기했죠. 맹자는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비인이야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지 않고 바로 그 아이를 구한다.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측은지심을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장에는요. 저희 동네죠.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이었어요. 그 우물에는 우리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요. 채소도 다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커뮤니티 장소였죠. 엄마들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우물이니까 물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췄죠. 우리 엄마 그리고 물장난. 어른들이 안 계실 때는요. 슬쩍 구슬도 던지고 돌도 던지다 혼도 났지만 정말 아이들에겐 좋은 놀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여섯 살 먹은 친구가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우물 끝에 닿나 안 닿나 하다가 그만 빠져버린 겁니다. 어른들이 두레박을 던지고요. 주변에서 일하시던 남자분들이 뛰어와서 우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해졌죠. 아주머니들이 앞치마 벗어서 아이 감싸고요. 머리물 닦아주고요. 아이고 딱하지 얼마나 놀랬을까. 아이고 딱하지 가엾어라.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물에 빠진 아이만큼 놀랬던 일이 이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엄마가 제명에 못 살지. 근데 왜 어린 제게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냐면 그 아이 엄마가요. 평소에 제게 누룽지도 주시고 칭찬도 잘하시고 상냥하시고 그야말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구사일생 구해진 자기 아이를 때리면서 욕을 하시는 겁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알아요. 그 엄마에게 측은지심이 없었을까요? 아이가 물에 빠지자 다른 분들은 측은지심이 발휘된 걸까요? 우리 육아를 하다 보면은 측은지심 자리에 부모의 욕심이 자리합니다. 대체되는 거죠. 오늘 제가 육아의 기본으로 측은지심을 가져온 이유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마음을 부모로서 장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물에 빠져서 지금 구해진 아이에겐 어떤 측은지심의 육아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깊이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랐지? 가엾어라. 아이고 딱해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 더 잘하라고, 더 잘 키우고 싶어서. 근데요,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걱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해지자마자 내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했구나 라고 알아차릴까요? 측은시심 육아는요, 공감 육아입니다. 공감 육아는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 안 듣죠? 맞습니다. 왜인지 우린 다 압니다. 어려서, 뭘 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미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성년이라고 해요. 우리를 성인이라고 하죠. 안일 미, 성년, 미성년은 성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발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기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면 뛰지 못하잖아요. 측은지심 육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돌까지의 육아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사춘기 지날 때까지 우린 적용시켜야 되는데 다 컸다고 생각해버려요. 미성년입니다. 그러면 돌전의 측은지심 육아. 아이가 배고프다고 응아 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딱하지. 어이구 가엾어라. 배고파? 맘마 줄게. 아이가 기저귀가 젖었습니다. 응애 옵니다. 어이구 가엾어라. 아이고 딱하지. 엄마가 빨리 갈아줄게. 이게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오냐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이해만 하고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훈육이라는 하나의 날개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랬구나,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라는 발달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은 뭘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해. 하면 안 돼.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한단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이게 바로 훈육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육아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저는 고전에서 찾은 두 번째 육아 비법으로 기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후생가외. 이번엔 공전 말씀이죠. 논어에서 가져왔어요. 후생가외 언지 내자 지 불여금이야. 후생은 가히 두려운 존재다. 어찌 이들이 훗날 지금의 이 친구들보다 못하다 할 수 있겠는가?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잠재력을 보는 거죠. 비록 지금 9살, 10살, 15살이지만 이 친구들이 훗날 어떤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또 훌륭하게 자라라고 우리는 이 친구들을 가르칠 기를 잘 가르쳐서 기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그래서 우리는 측은지심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떨 때? 화날 때, 말을 안 들을 때, 훈육 상황에서. 자, 저는요, 아이에게 훈육할 때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서고 앉으면요, 너무 키 차이가 큽니다. 그럼 자꾸 고압적이 됩니다. 3초만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너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지? 아직 어려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3초만 여러분들이 후생가외를 한다면 편도체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20대에 잘 자란 청년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근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엄마 그때 네 엄마 안 해. 너 왜 매사 하는 게 그러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엄마가 순간 당황하면서 그랬어? 야 근데 너 있잖아. 어렸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개구쟁이였어. 이러면서 몇 가지 변명을 하고 돌아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옹색하구나.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예전에 내 입에서 했던 말이 나올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육아 사례가요, 나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후생 가외예요. 잠재력을 보셔야 돼요.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다이애나 로먼스의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 있습니다.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보리라. 이 작은 아이에게 우주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발견해 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두려워해야 해요. 이 친구들의 가능성을 잘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측은지심하고 후생가외하는 마음으로 키우다가 3초 잘 기다리고 10초를 잘 기다리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오늘 고전에서 찾은 세 번째 육아의 기본으로 저는 분사난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논어에서 가져왔어요. 사람이 가져야 할 9가지 생각이라는 구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사난, 화가 치솟을 때 생각하라. 난 뒤에 올 어려움을. 우리는요, 부모가 되기 전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말 안 듣고 잘 키우고 싶은데 저랑 간격이 자꾸만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화가 솟습니다. 그럴 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육아를 하면서 후생가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존중하다가도 치솟을 때 분산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장하게 육아를 합니다. 비장하게 하면요, 아이에게 웃을 일이 없습니다. 혼낼 때도 굉장히 우리는 극도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라는 것은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미묘한 상황들,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육아, 인간적으로 대하는 우리 측은지심의 육아,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잊지 않는 후생가외의 육아, 그리고 화가 치솟을 때 뒷일을 생각할 수 있는 분산환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훌륭한 그리고 괜찮은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서 자주 인용하는 아주 근사한 말이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성장하게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본을 갖춘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